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외길 30년 고종옥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6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3권의 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그동안 30년 동안 제가 100여 곳에 수익형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얻은 정보, 지식, 자료들이 총망라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개발한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좌측에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제가 그동안 개발을 했고, 또 그 옆에는 이미지, 개발한 사례 이미지 하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는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또 바빠서 내지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라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많은 곳을 여행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역시 모르는 곳에 투자할 때는 2중 3중에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잘 모를 경우에는 선배 투자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돈 문제로 가족을 고생시킨 것도 역시 이 3가지 중에 들어가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가 잘못되어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회수가 되는 그러한 상품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위험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젊을 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세미나 하는 중에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은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이고, 자녀에게, 2세들에게 또 그 노하우를 물려주기 위해서 행사장에 같이 오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다. 또 어떤 분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다. 또 어떤 분은 집가 상승이 되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어떤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다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익형 부동산 정확한 표현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월세이어야 한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7%는 나와야 된다, 나는 5%는 나와야 투자하겠다, 나는 3%만 나와도 투자하겠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0%에도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0%에는 왜 투자를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0%에 투자하는 것은, 여기서 수익률은 보유 중에 운영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월세에 의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0%가, 월세로 해서는 0%가 수익률이 나오지만은 나중에 그 지역이 크게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0% 투자도 가능하다.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지역의 테헤란로에 있는 대로변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주의점 무엇이 있는가? 분양 형성과 수익률이 과연 미대되는가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높게 제시하는 것이 현실이죠.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높게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형성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매하지 말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가 김치를 숙성해서 먹는 것처럼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6개월까지 그 상가가 남아 있겠느냐, 그 위치 좋은 곳에 그 좋은 상가가 남아 있겠느냐라고 하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로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각보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 물건들이 6개월 정도 있으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개의 사례가, 이 두 가지 종류가 다시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매수하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형 상가 투자에 적합한 층수는 어디가 좋을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실률이 높아지고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투자금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1층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노드샵이나 쇼핑몰 상가에서 투자 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가 중요할까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월세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위치가 중요하다, 또 수익률이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좋은 아이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역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까지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성공 키워드가 있는데 본인 경험은 안전자산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빌린 경험은 위험자산이다. 남한테 들은 얘기는 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다. 접촉사고는 한 번쯤 나는 것이 좋다. 또 현장 투어는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현장 투어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부동산은 역시 실물이기 때문에,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현장 투어는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세만 나오는 방법이 있죠. 월세만 나오는 방법, 이걸 외둥이 투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상가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월세하고 양도 차익. 여기서 역시 양도 차익은 집가 상승이나 주변의 개발로 인한 그런 시세 차익이 아니고 높은 월세로 인한 양도 차익입니다. 근데 부동산 용어로 수익 환원율에 의존하는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단독 상가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3등이 투자가 있는데 월세, 양도 차익, 집가 상승. 여기서 집가 상승, 양도 차익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월세로 인한 양도 차익이 되겠고요. 단독주택, 상가주택, 꼬마 빌딩, 근생 빌딩, 단독 상가 등이 이러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둥이 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월세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생기고 집가 상승도 있고 또 세금까지 절세하는 이러한 내둥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로또를 만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어디에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지역이죠. 지역. 그 투자하는 지역을 내가 자꾸 좁혀가는, 넓혀가지 말고 좁혀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좁혀가다 보면은 거기에 그 아주 좋은 지역이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는 서울 땅에 투자하고 그 다음 달에는 저기 충청도 가서 투자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제주도 가서 투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그런 기회를 만날 수가 있고요. 아이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는 것보다도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손을 대 보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나에게 맞고 내가 해보니까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에 특화를 시켜서 내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원룸이면 원룸, 여러 가지 호텔이면 호텔, 또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그래서 하나의 특정 내가 특화시킬 수 있는, 나만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정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투자하시다 보면은 내둥이 투자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상가주택, 꼬마 빌딩, 또 근린생활시설, 단독 상가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세 개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공유 주택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 숙박업이고, 세 번째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공유 주택에 들어갈 것이고요,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은 공유 숙박에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한 그 수익형 부동산의
아이템 중에서 그 세 가지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을 한 줄 세우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제일 높은 순서가 뭐냐? 수익률이 좋은 순서로 한 줄 세우기를 해봤는데, 제일 그동안에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공유주택입니다. 쉐어하우스도 역시 공유주택인데, 이 공유주택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유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에서 공유주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유숙박인데, 공유숙박 역시 근생에서 숙박이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숙박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인스턴트 숙박업이 있는데, 이거는 캡슐호텔이라고 하죠. 아쉽게도 캡슐호텔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삼형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공유주택, 공유숙박, 공유오피스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삼형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아이템 상가나 로드 상가나 꼬마 빌딩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이 독수리 삼형제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또 투자자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또 잘 매입을 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변수에 따라서 이 삼형제는, 독수리 삼형제는 항상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유리한 지역이 어디냐? 제가 이제 그 대학교의 분포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북 지역에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에 대학이 몰려 있고, 대학이 몰려 있다는 얘기는 1인 가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이 지역,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박형 숙박업에 유리한 지역이 어디냐? 역시 숙박업은 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뿌리가 녹아있는 강북 지역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가 가장 유리한 지역이다. 다른 지역은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능하면은 이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러한 지역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은 양천구와 구로구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서초구, 강남구도 있는데, 양천구, 구로구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많이 있고요. 서초구, 강남구는 성형수술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서 여기에 오는 그 숙박 손님들이 외국에서 오는 글로벌 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와 강남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존에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 투자자 기대 수익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출구 전략이 반드시 나온다. 기대 수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동산은 나중에 매도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나는 7%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3%밖에 안 나올 때 출구 전략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6개월 정도 있다 매수하자. 분양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최소한 월세하고 시세 차이 2개가 나오는 쌍둥이 투자를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공유주택이나 공유오피스, 공유숙박, 이 독수리 삼형제가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삼형제 속에서 삼형제 중에서 투자하는 것도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은,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